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어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밤 늦게까지 좀 외부 활동을 하다가 들어왔었는데, 기온이 엄청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런 불안 요인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감기에 걸리게 되면 열도 나고 하다 보면 또 코로나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아픈 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관리 더더욱 이런 시기에 더 잘 하셨으면 하고요. 자, 전일 미 증시 보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심했죠. 지난 며칠,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내 증시가 고점 구간에서부터 마이너스 떨어지는 마이너스 4% 가까운 이 고점 대비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길이의 장대 음봉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출현을 했습니다. 뭐 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뭐 오미크론 발 이슈가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월의 입에서 나온 시장의 조정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오히려 그러한 이 악재성 요인을 이겨내면서 미국 시장과 완전히 디커플링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반등의 흐름이 더 강하게 좀 나오고 있죠. 그 원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축이 돼서 지금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쪽,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연속적인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또 지난 몇 개월간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섹터와 게임주, 그리고 NFT, 메타버스 섹터에서 단기적인 뭐 차익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어제 좀 큰 폭의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800억대 매도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제 조금 이상한 매도세가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연유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2차전지 섹터, 또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NFT, 즉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크게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 시장 다 그동안 이 쏠려있던 수급이 여러 종목군들로 분산이 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시장의 연속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많이 이 힘들었던 시크니컬 섹터라든지 정상적인 밸류의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 해서 반등을 이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반등 흐름이 지속되는지 우리가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제목을 한번 보면서, 디램 현물가 상승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견인한 증시의 모습이었고, 코스닥 코스피의 디커플링 장세 속 기존 주도주의 흔들림은 분명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즉슨 하락의 이 강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 과거와 좀 다르게 눌림 이후에 추가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번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대응을 저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바닥권을 확실히 잡는 모습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최초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국내에서도 이 울산에서 나왔던 그 목사 부부가 확진을 받았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미국도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확진자 수는 매일매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0명을 넘어가야 이제 다시 한번 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또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오미크론 관련해서 국내에 이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이슈는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오미크론 관련된 증상이 뭐 WHO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금 확진을 받은 환자들이 경미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저도 델타 변이 때의 이 언론 보도라든지 등등을 한번 오늘 장 끝나고 잠시 뒤져봤었는데 사실 그때도 비슷한 발언은 많았어요. 네, 증상이 경미하며 치명률이 낮다. 그러나 그때도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치명률이 높다. 증상도 그러니까 감염도 높고 치명률도 높다라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이런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위로 쏘기도 하고 아래도 쏘기도 하는 과정을 겪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다시피 워낙 바닥권에 깔려 있는 이런 원래대로라고 보면은 정상적인 종목군들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2월의 증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뭐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군들이 손실폭이 크더라도 힘들지만 잘 버티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소형주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소형주죠. 통상 고점에서 뭐 월 단위로 15% 20% 빠진 달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종목군들 쏠림의 선택을 받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하락이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는 한 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나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진 이 구간도 10년에 걸쳐서 몇 번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시황을 보면 전일 미 증시 장 전에는 이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이 야간 선물을 보면서 굉장히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내년 물가 안정 확신 못해. 즉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 이걸 2배로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말은 뭐냐? 다시 말을 해서 금리 인상을 속도를 빨리 앞당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 연준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동안 성장 섹터로 불려왔던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라는 말은 미래의 성장 가치를 당겨서 주가에 반영했던 종목군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경우들이 그리고 여기에 넘치면 로블록스 등등의 종목군들의 하락이 성장주의 하락이 일부 있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이게 조금 좀 길어진다면 관련된 국내에 이 최근 이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성장의 미래 가치로만 올랐던 종목군들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는 이벤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어제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발 이 하락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사실 이 테이퍼링 조기 종료 이슈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수를 크게 뺀 거는 이 성장주가 더 지수를 끌고 내려왔기 때문이죠. 반면 국내 증시 양시장 1% 내외로 개파락 출발이 나왔었는데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일 미 증시도 마이크론 등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D램 관련 종목군들이 셌는데요. 일단 대만에서
이 D램 고정 현물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PC 업체들의 D램 재고가 소진돼 간다라는 보도 등등이 아마 미 증시에서도 이런 반도체 섹터를 강하게 끌어당겼다라고 보여주고요. 저도 아침에 IT 반도체를 조금 놓친 게 오늘 좀 많이 아쉽습니다. IT 반도체를 매매를 좀 못했는데요. 일단은 보면은 이 오늘 나온 발표죠.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이네요. 피포 공장 증설 착수했다라는 이슈, 여기에 더해서 이 삼성전자의 전일 나왔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다,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등등, 즉 경기 피크, 즉 기업들의 실적 피크 논란을 잠재우는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경기 민감주 섹터라든지 IT 반도체, 그다음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특히 코스닥에 있는 정상적인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코스피 기준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훨씬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닥보다는 훨씬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분명히 뭔가의 변화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구간과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보이는 구간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성장주의 하락과 가치주 그리고 경기민감주의 반등에서 나온 부분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뭐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보겠지만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느냐 마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매물 이식을 하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질이 좋아질 거고, 근데 과거처럼 뭐 폭발적으로 뭐 종목 쏠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덜 하겠죠. 오늘 IT 반도체 올라갈 때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만큼 포착하기도 잘 어렵고요. 그런 실적과 모멘텀에 의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12월이 되면서 시장의 색깔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야 될 것 같으며, 연준의 가속화되는 테이퍼링, 다시 말해 금리 인상을 당기겠다는 의미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성장주에서 미국도 국내 증시도 외국인이 엊그제부터 먼저 발을 저는 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기관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히 저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은 호재성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 IT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코스닥은 아마 마이너스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 IT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지수 방어를 해줬고요. 반면에 애플은, 삼성전자는 휴대폰 점유율이 올라갔고, 애플은 아이폰 13의 판매 둔화의 이 생산량을 1000만 대 더 감축하겠다라는 걸 고객사에다가 통보를 오늘 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LG노텍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LG노텍은 뭐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여러 시장에 자주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간외 종목은 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발표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장중에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지 시간에 원격진료 관련된 그리고 식품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내일 뭐 시가에 급등하고 그냥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시간외에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 시가부터 흔히 말하는 패대기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로 그냥 짧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 보고 지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일단 국내 코스피 지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 오늘 미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여서 내일 갭이
또 든다면 이러한 매물대 구간이 나오죠. 저는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보수적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 위에 있는 매물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지수가 막 날아가 버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반등의 강도가 약합니다. 코스피보다. 그렇다 하는 말은 적어도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회복을 못했으면 이 구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 구간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뭐 기존에 이 시크니컬 쪽이라든지 일반적인 중소형주는 그렇게 크게 빠질 우려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2차 전지와 게임주 이쪽 섹터가, 엔터 게임주 2차 전지 이쪽 섹터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무너지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지켜질 텐데 그 부분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많은 자금이 좀 빠져나온 느낌도 들었고, 또 12월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선제적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분명 일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해외 증시 잠시 체크를 해 보면요. 해외 증시 잠시 체크를 해 보면 일단 전일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구간을 미 증시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돌려줘야 되고, 통상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돌파는 이 상승 추세만큼의 강세를 나타내지만, 이런 하락하는 경우에서 나온 이 장대 음봉은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즉 오늘 반등하고 내일 빠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내일장 대응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돌려줘야지, 이런 장대 음봉 뒤에 빠르게 상승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항상 한 번 더 나오는 이런 하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장대 음봉 뒤에 추가 하락 자주 발생하는 이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우산업 한번 보죠. 다우산업은 나스닥보다 지금 하락의 강도가 더 심각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죠. 근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이탈 구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 증시도 지금 호락호락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경계 심리는 일단 가지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 잠시 해외 증시 한번 오늘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죠.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 계속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환율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적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시간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반등의 폭이 크지 않네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이라 어제 장대 양봉 뒤에 개파락 여기에서 지지 여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라 내일 국내 증시 시가에 올라가게 된다면 일부 대응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면, 자, 먼저 삼성전자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죠. 이 구간 장기 평선이 두 개나 존재를 합니다. 지난번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120일선, 이번에도 저항으로 맞는 이 120일선 자리인데요. 지금 이 120일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이 각도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의 기간을 분명히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가 추가로 예를 들면 더 강력한 호재를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매우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면 또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나오겠죠. 오늘 급등했던 IT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면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를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섹터 이런 대장주들이 원래 자리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폭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제는 포스코가 장중한 때 거의 7% 가까이 오는 상승을 보였는데, 현대제철이 오늘은 좀 올라왔죠. 일단 현대제철 포스코의 상승을 보면서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피크아웃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현대제철이 이 차량용 강판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일부 커버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LG생활건강 낙폭이 컸죠. 뭐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연간 바닥을 잡아가는지 정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바닥권에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시장 급락을 할 때 오히려 바닥을 잡고 있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 섹터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특히 하이브가 지난번 상승을 했던 이 상승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면서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왔죠. 원래 NFT를 한다라는 부분이 아미들로 역풍을 맞았다라는 부분과 이런 코로나 확진 때문에 마마가 무산됐다라는 이슈 등등이 이 오미크론발 이 엔터계는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YG 엔터라든지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뭐 매수 구간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들을 내려와 주는지, 이번에 내려와 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5만원권까지 떨어지는지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단 한 번도 반등을 하지 않고 이 고점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좀 밀려왔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신다면 굉장히 뭐 힘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오다가 이런 바닥을 다지는 다중바닥이 나온 이후에 관찰을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관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LG이노텍 일단 애플의 이 감산을 통보받았다라는 이슈가 오늘 돌면서, 사실 이 종목 뉴스가 나오면서 오후에 더 많이 밀렸죠. 아이폰 수요 둔화라는 이슈로 밀렸기 때문에 오늘 장중한 때 마이너스 거의 13%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이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된다면, 이 아래권에 온다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을 두고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오버슈팅을 했죠. 고점에서 이런 고점 신호를 알리는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DBI텍 일단 IT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DBI텍만 유독 조금 못 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간에서 바닥 다지고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 보유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IT 반도체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수급적으로 너무나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다른 IT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밀리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OLED, 그 다음에 IT 반도체 장비 쪽 섹터의 이 호황 부분과 태양광 관련된 장비의 매출이 증가된다라는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장주
격의 종목이죠.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제주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바닥을 다지는 모습 이후에 네, 바닥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다지는 모습이 나올 때 관심 종목에 둬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좀 관심을 가졌던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 삼성전자의 엑시노트 칩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제가 아쉽다라는 부분이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공략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오늘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급 흐름 봤을 때는 엑시노트 대장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테스라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종 업계 섹터에서 비메모리를 늘리게 된다면 테스라 쪽에 훨씬 좋은 모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IT 반도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워낙 이런 종목군들은 섹터도 많고 종목 수가 많아서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강한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고가에 근처에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이 윗구간에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외에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 형지 INC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일단은 제일 가벼운 애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그냥 최근에 강했던 종목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치 테마 관련해서 종목군들,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정책 관련된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 보면 이 2차 전지에 피바람이 좀 불었죠. 어제 에코프로 BM에 보기 드문 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770억 이렇게 판 적이 없었는데 770억을 한 방에 던졌다라는 거 보면서 네, 전체적인 이 성장 섹터의 흐름이 좀 안 좋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게임주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일단은 2차 전지 먼저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상승 추세가 좋은 섹터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연속된 매도가 나오면서 네, 종목군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밀렸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국계의 왜 갑작스러운 이 성장 섹터의 대규모 매도가 진행이 되는지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버스 대장격인 자이언트 스텝 보면은 갭으로 떨어지죠. 갭으로 떨어지고 내일도 네,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긴 틀에서 보면 이때 뭐 1차 파동을 하고 2차, 3파동까지 아주 크게 보면요. 크게 이 안에서 뭐 엘리어트 소파동이 있는 거고, 여기서 뭐 1차, 2차, 1, 2, 3, 뭐 여기서 연장 파동 A, B, C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A, B, C 파동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파동의 끝자락이 어딘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뭐 MP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더 이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메타버스 ETF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위에서 네, 고점을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이것도 파동이에요. 뭐 이게 상승 1파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상승, 이게 조정, 또 상승, 조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ETF가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네,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때 ETF를 한번 담아보는 게 오히려 더
개별 종목보다는 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많고 또 대장의 순환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한번 보면 위메이드의 악재가 장 초반에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위메이드가 그동안 흑철로 P2N을 했었는데 이 흑철의 버그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퍼지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계정을 뭐 정지시키고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기타 법인의 390억 매도 이 부분이 이 하락을 조금 더 가중시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외국인들 이런 매수세는 굉장히 좋은데 하락하면서 매수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예단하시지 말고 좀 지켜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위메이드 맥스를 조금 저는 매매를 했었는데 뭐 외국계 창구에서 그러니까 시티 그룹이죠. 뭐 완전 공격적으로 오후에 매수가 갑자기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올렸어요.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 종목을 뭐 추가로 매매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전에 눌렸을 때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돌려주는 자리에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47,000원 언저리에서 돌릴 때 좀 들어가서 단기 파동 이 큰 파동은 못 먹고 여기까지의 파동만 좀 먹고 매매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메이드 맥스 강한데 통상 이런 흐름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단기 고점을 만들 때도 이런 흐름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아일랜드 갭식으로 또 갭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정지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호재가 기존에 나와 있던 호재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NC소프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게임사들과 달리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게임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장성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죠. 아무래도 시총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NC소프트는 이런 구간에서 잘 받아놓으면 저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때 차라리 다른 거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NC소프트 하나 잘 키워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어제는 시장에 빠졌을 때 푸종목으로 종목군들이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뭐 국전약품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한국 BNC가 이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뭐 순환매 정도의 흐름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 뭐 아이진이라든지 이현제약이라든지 종목군들 순환매 성격의 흐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관찰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날이라는 종목을 어제 제가 종가 배팅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다날도 오늘 이제 좋은 구간에서 이런 돌파 자리에서 회원님들한테는 언급을 좀 못 드렸습니다. 회원님들한테는 이런 자리 내려왔을 때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식사로 가서 이 자리는 매매를 좀 못했었고 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제가 매수 단가에서 매도하고 반 판 거 다시 반 샀다가 이제 물려버렸었는데 아침에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매수를 못했습니다. 매수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다날은 특정 창구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냥 나머지 물량 운 좋게 이 KB 증권에서 주식을 전부 다 사주는 바람에
네, 장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한 증권사에서 그냥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나마 탈출을 잘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알 자체도 지금 뭐 물론 굉장히 강하고 좋은데요. 재료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알은 지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지금 주도주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덴트 올라갔다 많이 밀리죠. 비덴트는 눌림을 지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조의 거래 대금을 수도 없이 지금 터트리고 가는 괴물과 같은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권에서 굉장히 살아있는 주도주라고 볼 종목은 다나리, 비덴트, 다날 이런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벌써 내일이면 금요일이네요. 또 내일장 무리해서 보시지 말고 이번 주는 어찌되었건 이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매매를 잘 하게 된다면 뭐 큰 부담이 없으나, 이런 단기 매매라는 게, 그리고 스윙 투자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을 때는 잠시 몸을 사려서 시장을 바라보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추세가 돌아갔을 때부터 다시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